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계속 이게 미디어 워치 독자 여러분 해야 될지, 당원 여러분 해야 될지, 거의 당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빨리 당 사태가 해결돼서, 이 문재인 정권도 비판해야 되고 지금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좀 여기에 자꾸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하찮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말 보수 최초의 밑에서부터의 혁명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보수 진영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우리 당원이 아니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새누리당 지구당 대표자 및 주요 당원 한 47명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천 토즈 오후 3시에 있었고요. 이거는 뭐 지난번 보훈회관하고 달리 미리 좀 지역 대표자들하고 주요 당원은 연락을 해서 명수를 요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맞는 사람들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만장일치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에서 이 만들어 놓은 이 결의문 이게 초안입니다. 어제 제가 초안을 만들어 갔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돼서 다시 수정한 초안이고 어제 회의 결과 이거를 허평한 장군, 정미용 대표 등등에게 돌려서 수정을 완료하면은 오늘 오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뭐 문구 문제지 내용은 차이가 없으니까 미리 방송을 해놓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당원하고 연결이 돼서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쪽에 준 의견입니다. 우리 당원 부칙 제2조에 초대당 상임대표는 추대로 뽑고 초대당 상임대표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당 조직을 완비한 후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료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 의견은 지금 있는 정광택, 정광용 체제는 비정상적인 체제라는 거죠. 당을 만들자마자 선거를 칠 수가 없으니까 당내 선거를 일단 추대로 만들어 놓되 그 추대된 당대표들이 즉각 준비를 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짜 지도부를 출범하기 위한 지금 체제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원 자체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참 발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정광택이나 정광용이나 둘 다 당의 당대표와 당의 사무총장이 아니라 비대위 당대표와 비대위 사무총장일 뿐이고 조속히 선거를 통해 진짜 지도부를 출범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의견은 이거는 직무유기 등등으로 법적 조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줘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허평한 장군 등등이 정광택 상임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내고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런 법적 조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정광용 사무총장이 마치 정상적인 당 지도부인 것처럼 자꾸 의견을 내는 거는 믿지 마십시오. 비상대책위 사무총장일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결의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회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결의문이 아마 이제 오후에는 공개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우리 당 이제 당원 단계에 따라서 공직 당원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당에는 전혀 없는. 왜 이 조항이 만들어졌냐?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등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당원을 짰기 때문에 우리가 당원들의 총투표로 뽑는 당대표 4명과 들어오는 공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뽑는 공직대표 당 4명을 분류해서 원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권력으로 당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조항이에요. 원래 이 조항은.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당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 당원을 짤 때는 한 명도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국회의원이. 물론 도태우 변호사한테 제가 확인하니까 들어올 걸 염두에 두고 짠 건 맞다. 근데 이제 당원 통과된 다음에 조원진 의원이
시의원 둘과 구의원 둘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5명의 공직당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도태우 변호사 말로는 자기는 분명히 공직 선출직에 선출된 사람만 공직당원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걸 막판에 정광용 사무총장이 공직에 나갈 것을 원하는 자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의견은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공직에 나갈래. 그럼 그냥 바로 공직당원이 돼버리면은 우리 책임당원이 뭐 한 4만 명 있는데 4만 명 내에서 나 공직 나갈래? 그럼 막 3만 명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의견이고 적용시킬 수도 없어요. 적용시킬 수도. 일일이 당원 전체에게 물어서 공직 나갈래? 물어봐가 해가지고 공직당원 돼가지고 공직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 공직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47명 전원이 동의가 돼서 일단은 이 취지에 맞게 공직에 선출된 사람만 공직당원으로 규정한다. 우리 47명 내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날에 조원진 의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이 조항을 알고 있었고 조치를 미리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과 구상모 구의원, 신원섭 시의원 등등이 5명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동대표 4명을 선출한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을 빼고 배지숙 시의원까지 4명을 선출하기로 공직당원들끼리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공직당대표는 공직당원들끼리 그냥 서로 전화해서 뽑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의해서 호선한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의 이 당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 근데 이건 사실은 당원 당규 그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100% 인정을 하는데 워낙 좀 이상한 조항이니까 전반적으로 난 이게 우리 당원들이 좀 추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정광용 체제에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본인은 이제 오해라 그러지만은 뭐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함철 위원장하고 제가 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원래 정함철 위원장이 줬기 때문에 저는 정함철 위원장이 이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정함철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4명을 선출했다. 이분들이 공직당원들이. 그랬더니 정함철 위원장이 2명만 하고 2명은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뭐 당원 당규상을 4명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4명 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의도가 당원들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한 게 어차피 배지숙 시의원이 못 나왔어요. 못 나왔으니까 3분만 오셨으니까 그러면 3분만 일단은 임명을 한다. 3분은 그러니까 구상모 구의원, 신원섭 시의원, 전시현 구의원 이 3분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3분만 공동대표로 하되 즉석에서 당원의 의견 좋습니다. 이 당원 단계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 이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5명에서 알아서 하면 또 임명할 수 있다. 즉 조원진 의원이나 배지숙 시의원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들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지 임명을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3명만 이제 공동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열었죠, 사실상. 3분이 올라와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그 회의 장면은 전체적으로 촬영 안 했지만은 그 장면만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 TV와 미디어치 TV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이 당대표가 현재 정광택 상임대표 1명인데 우리 당의 또 독소 조항이 사무총장이 당대표와 똑같은 권한을 갖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당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사무총장이 당대표와 똑같이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한 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원이 정광용에 의한 정광용을 위한 당원입니다. 당원 자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또 선거로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사무총장은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는 외부 활동이 많잖아요. 당 내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팔을 안 치도록 하는 자리인데 사무총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당이 사무총장을 선거로 뽑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박사모 조직을 믿고 본인은 선거로 하면은
영구 종신 사무총장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생각 가지고. 참 한심하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만들어 놓고 당원총회는 대표단이 아니면 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반대로 또 사무총장은 또 팬클럽이 뽑도록 만들어 놓고 정말 참 부끄러운 당원입니다. 그러니 당원을 계속 숨겨놓은 거죠.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어쨌든 그러니까 두 명이 공동대표니까 이번에 이 취임한 공동대표 3인 여기는 이제 우리랑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게 되면요 3대2로 의결권을 앞서게 됩니다. 당원총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분명히 정광택 상임대표가 주도해서 저허평환, 정미용을 징계를 한 건 분명한데 징계해놓고도 또 발표도 못해요. 욕먹을까봐. 반대로 공동대표단 3인이 의결을 해서 윤리를 꾸려서 그 윤리위에서 해당 회의를 한 정광용, 정광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무실, 지금 당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단 의결로. 안 나간다? 정당은요, 정당법과 선관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반 동창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박사모하고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박사모처럼 운영하는데 경찰 권력 들고 가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만 의결을 하면은. 그래서 사실상 당권을 당원들이 회복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단지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우리 당의 당권을 좌지우지하려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을 살리려고 당원에 근거해서 대표로 취임했지 당을 빠르게 정상화되면요 당원들에게 당 지도부를 맡길 겁니다. 그거는 뭐 본인들이 제발 좀 알려달라고 자기도 모여받기 싫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정함철 위원장까지 다 동의가 된 사안, 그러니까 참석자 100%가 동의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정광택과 정광용을 더 이상 새누리당 지도부로 인정할 수 없다. 왜? 당원과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뛸 때 그 공동대표 권영애가 당 뒤에서 칼을 꽂고 남의 당에 가서 우리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해당 행위다. 정광용, 정광택에. 그리고 정광용은 그 밤낮으로 뛴 후보와 당원들을 욕보이고 음해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영상도 찍었다. 0.1%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글을 자유한국당도 아닌 우리 당 사무총장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정광용이 대선 3일 앞두고 경남도당 등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거 운동을 독려하기는커녕 계속 조원진 의원을 비난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까지 지금 따놨다 그래요. 정미용 대표는. 이거를 즉각 진상조사위를 열어야 됩니다. 선거 3일 동안 정광용이 뭐하고 다녔는지 지역에 다녀서 이건 진상조사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 진상조사위가 아니어도 일단 선거 끝나고 후보와 당원들에게 손가락질 한 것 자체만으로 저거는 제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광용, 정광택을 지도부로 인정할 수 없고 불신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함철 위원장 등 2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건 47명 전원이 아니라 45명 찬성에 2명 반대입니다. 정함철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논리와 사적으로 좀 반대한 논리가 약간 달라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반대한 논리. 정함철 위원장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SNSTV에서 정함철 위원장의 발언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개가 됐던지 될 겁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 당원들이 조원진 후보와만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다 조원진 의원 지지자가 돼서 당장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조원진 의원이 무조건 당권을 잡게 되니까 좀 시간이 있다가 해야 된다. 이게 정광용 사무총장의 얘기고 정함철 위원장은 이거를 자기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조원진 의원은 우리 당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대선 이후에 우리 당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와 당 간에 이제 원활한 소통을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탄핵을 반대한 지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긴밀히 교류해서 우리 당이 내놓은 입법에
우린 조원진 의원이 한 명이잖아요. 10명의 사인이 가야지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당에 아주 개혁적인 법안들을 발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 당에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협력할 수도 있고 선거 때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당이란 데는 막 조직을 막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신당은 시군 면까지 들어가서 조직을 짜야 되는데 조원진 의원이 국회를 커봐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 할 생각이 없는 거고 우리 당으로서도 조원진 의원을 당대표로 하는 거는 오히려 낭비다. 전력 낭비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탄핵 이후에 상임위를 미방위로 옮겼습니다. 그 태블릿 PC 조작 관련해서 이 종편들, 방통심의, 포탈들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일부러 미방위로 옮겼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대언론 정책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그럼 우리 당의 이제 굉장히 주력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미방위 상임위 전체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방위 상임위에서 또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데 이 당무를 맡아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조원진 의원은 당대표 할 생각도 없고 전당대회를 당연히 요구하지도 않았죠. 사실 정명 대표하고 저하고 셋이 만났을 때 전당대회를 반대한 사람이 조원진 의원이었습니다. 전당대회 굳이 할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칼을 꽂고 공개적으로 음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조원진 의원은 이런 지도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자기와 함께 해온 동지들 3명을 이제 공직 당대표로 추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 저는 어제 이제 이 정암철 위원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약간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권영회 대표는 당연히 나갔고, 정광택 대표도 나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영회 대표가 대한문에서 우리 후보 사퇴를 종용하기 하루 전날 정광택 대표하고 단둘이 한 1시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정광택 대표가 권영회 대표를 자기가 끌어들였는데 권영회 대표가 나간다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거는 어색하다. 그리고 가족들도 빨리 이제 그만해라. 당신이 왜 정치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권영회 대표가 마이크 잡고 떠든 다음에 이 두 분이 같이 손잡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정광택 대표는 이제 그때 같이 둘이 나갔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정광택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유세 현장이든 당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히 나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제가 말 들어보니까 정광택 대표가 자기가 그만뒀다는 얘기는 뭐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대선 전날까지 정광택 씨 당신 뭐 했습니까? 유세 현장은 한 번도 안 나타났죠? 당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그러면? 조원진 후보 선거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인가 그것만 사임을 했다고요? 당대표가? 내가 진짜 정치 매체를 17년 운영하지만요. 선거 기간에 원래 당대표는 선대위원장을 거의 당연직으로 갑니다. 근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난 당대표직만 하고 선대위원장직만 그만뒀다는 건 내가 17년 동안 보고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추태입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저랑 만났을 때. 그때 그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던죠. 나는 선대위원장만 그만두고 당은 내가 계속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굳이 당대표를 꼭 하고 싶다면 대선 전날까지 행적 다 밝히고 뭘 했고 뭐 선거를 안 뛰었다 칩시다. 그럼 당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하루하루 그거 다 행적을 다 밝혀주시고 지금부터 당대표로서 뭘 할 건지 이 사태 이 지경 될 때까지 뭘 할 건지 그것도 밝히고 제가 권영회 장관 지인들 다 물어봐도 단 한 번도 권영회 장관은 우리 당에 복당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가지고 사단을 냈는지 권영회 대표하고 논의도 안 한 거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이름 판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밝히고 당대표는 당당히 당원 앞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세요.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 빼고 정광택 대표의 입장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유령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꾸 당대표 하고 싶다고 우기지 말고. 자, 일단 결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허평한 장군 등등과 지역 대표들이 이제 정광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을 할 텐데, 면담을 안 받아들이는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하는 거 볼 때는 면담 안 받아들이는 수도 있고, 면담을 하더라도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다 하겠다 우겨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공동대표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공동대표 3명이 회의 소집하면은 정광택 씨, 정광용 총장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다 의결을 해버립니다. 의결은 뭐뭐 할지는 뭐 공동대표단이 뭐 생각하겠지만은 잘못된 것들 지금 다, 뭐 윤리 이런 것들 지금 다 잘못 가고 있는데, 윤리를 막 제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고, 당원 명부 다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의결을 통해서 해가고, 이 의결을, 공동대표단의 의결을 거부한다면요, 지금 이분들이 무슨 박사모나 무슨 영화사 운영한다고 착각하나 본데, 똑똑히 들으세요. 정당은요, 정당법과 선거법, 선관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는 조직입니다. 팬클럽, 카페나 일개 영화사, 게임도 안 되는데요. 삐걱하면 다 감옥 갑니다. 공동대표의 법적 주의는 이미 어제로서 효력 발생합니다. 선관위에 신고 안 해도 발생합니다. 당원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공동대표가 의결했을 때 안 따른다. 이 둘하고 이 직원들, 당직자들이. 그러면요, 곧바로 경찰의 공권력을 요청해서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당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당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아주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불법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당원 한 20여 명이 제가 고소장까지 봤어요. 조원진 선거운동 한다면서 특별당비 요청해놓고 당대표 등등이 홍준표 선거운동을 했다? 사기죄로 지금 이 3명 고발한다고 지금 고소장이 다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로펌에서 만든 것 같아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소장이. 그거부터 해서 지금 고소거리들 수두룩 하거든요. 수두룩해요. 횡령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당법이나 지금 선거법 위반하는 것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게 더 큽니다. 이 말년에 난 특히 다시 강조하지만 정광택 씨 정말 이거 왜 이러십니까? 80 넘어서. 그동안 그래도 존경받고 살아오셨는데 정말 말년에 이런 꼴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정말 뭘로 정광용 씨와 엮여 있는지,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도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됐으니까 저는 지금 이 평당원도 대구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당대표 3분도 이제 다 대구 활동 지역이어서 대구에서 한 엑스포 정도 빌려서 당원대회를 열어서 우리 당원들이 이 신임 당대표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당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구 이 비상대책위에서 또 금토 1박 2일 워크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송 끝나면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허평한 장군도 결의문을 갖고 정광택 대표를 이제 면담하러 가는 것들을 추진해야 되고, 이 3인 당대표분들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뭐 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도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제와는 다르고 우리는 법적으로 당당히 정광택, 정광용을 중앙 한가운데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을 정상화할 수 있으니까 당원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내주십시오. 이 당만 정상화하면은 우리가 보수 정치 전체를 주도하고 보수대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